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우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드라기 총재의 추가 양적 완화 발언이 가장 해외 시장에 뜨거운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해외 선물 이슈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미니다우 선물 차트 보시면서 어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22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시사 발언을 하면서 지수 선물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이제 어제 열린 정례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끝난 후에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양적 완화 프로그램 QE는 이제 내년 9월까지 이어질 것이고 만약 필요시 이제 연장이 될 수 있다면서 규모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이제 결국 ECB가 이제 유럽 경기 회복이 이제 부진할 경우 12월에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모습입니다. 현재 ECB는 경기 부양 목적으로 이제 지난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1조 1,000억 유로 규모로 이제 유로존의 정부 국채와 또 여러 자산을 매입하는 현재 QE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금 금리가 이제 하한에 도달했다는 기존 입장도 바꾼 모습인데요. 예, 유로화 차트 보시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와 이제 스웨덴과 같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의 영역까지 떨어뜨리면서 금리 하한에 대한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드라기 총재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유로화 선물 12월물은 2.04%로 이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1.1116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지표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 9월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전월비 4.7% 상승했습니다. 예상치 1.5% 상승을 대폭 웃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호조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 지표 역시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25만 9천 건으로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미니 다우 선물은 2.19% 상승하면서 이제 17,345선에 마감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중국의 제조업 측면도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과거 1년 전만 해도 이제 중국 주식이나 차이나 AOC 선물을 조금만 사놓으면 이제 강남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8월 중국발 금융위기가 사태가 이제 번지면서 8월 말 중국 증시는 이제 급락 장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이끌었었는데요. 이제 G2에 들어가는 중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서 차이나 AOC 선물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이전에는 이제 중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시장 힘을 드러냈고요. 비관론이 커졌습니다. 증시 하락의 이제 주된 요인으로는 이제 다시 정상화되지 못한 그런 제조업, 무역, 물가 관련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중국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당국과 또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중국 증시가 팽창한 것이 이제 당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등에서 이제 그런 증시에 대한 거품을 부은 것이 아닌지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초에 급락한 증시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서 2조 위안 가량을 이제 시장에 투입한 경험이 있는데요. 공매도 세력을 수사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극단적인 개입 역시 시장 참여자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제 국가적 이슈와 함께 이제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이제 예상을 하회하고 또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중국 증시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이제 관리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업체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발표하는 이제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50 이상일 경우는 제조업 경기의 확장, 이하일 경우는 경기 하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중국 경제에서 이제 이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제 주로 최근에는 이제 지표 발표되는 것을 보면 50 미만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 중국 증시 하락기에 절묘하게 또 이제 제조업 PMI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그 차이신 제조업 PMI 역시 중국 증시 팽창기에는 잠시 50을 넘기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지속적으로 50 미만으로 50 미만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증시는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 GDP 성장률이 이제 6%대까지 떨어졌었지만 다시 한번 뭐 비관론보다 이제 낙관론이 좀 더 커지는 다시 상황이고요. 증시 안정화 과정에서 이제 거칠게 개입한 당국의 조치가 뭐 아직까지 실패했다 뭐 이렇게 여기는 여론이 많지 않다는 점 역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미 이제 시작된 그 증시 부양 정책을 멈출 수 없으리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뭐 개인 소득 향상과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증시 활성화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가 성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잠재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국 산업이 이제 추후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와 더불어서 이제 제조업의 수익 구조 개선에 따른 그런 추가적인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매월 발표되는 제조업 관련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추후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척도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였습니다.